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 있는 카메라 리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 카메라는 파나소닉에서 나온 G9 Mark II라는 카메라입니다. 이 카메라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마이크로 포서드 센서를 탑재하고 있는 카메라예요. 마이크로 포서드 센서를 탑재하고 있다 해가지고 카메라가 되게 작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딱 받아보니까 제가 사용하고 있는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무게 같은 경우도 약간 묵직한 그런 부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G9 Mark I이죠. 그것과 비교해서 좀 달라진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화소가 증가했고요. 위상차 EF가 들어가게 되고 ISO 검도가 100부터 지원하는 거라든지 연사 속도, 전체적인 성능 자체가 상당히 많이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무게 같은 경우는 이전 버전의 G9 Mark I과 똑같은 무게를 가지고 있어요. 손으로 잡았을 때의 그립감이죠. 이거는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실제로 제가 가지고 있는 풀프레임 미러리스보다도 그립감 자체가 더 좋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버튼들도 상당히 많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냥 작게 설계했다면 이런 부분들을 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런데 카메라 같은 경우는 약간 전문가층이 쓰기에도 좋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크기 자체를 그렇게 많이 줄이진 않았습니다. 자, 그럼 전원을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스위치를 이렇게 제껴보게 되면 바로 이렇게 스탠바이 상태로 들어가 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전원을 켰을 때 반응하는 속도도 상당히 빠릅니다. 자, 그리고 액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스위브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메뉴를 진입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지금 보시게 되면 전부 다 이렇게 터치를 지원하기 때문에 액정에서 손쉽게 터치를 해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설정을 하거나 사진을 확대하거나 그런 부분들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음은 셔터 소리입니다. 셔터 소리가 약간 가벼우면서 날리는 느낌이 나네요. 그러니까 그 기계적인 느낌의 소리는 좋은데 작다 보니까 이게 약간 소리 자체가 가볍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정숙한 소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좋다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뷰파인더인데요. 뷰파인더가 일단 되게 마음에 들어요.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일단 되게 큼지막합니다. 뭐 작다고 해서 쓰기 조금 불편하거나 뭐 그런 거는 사실 이게 적응에 좀 문제가 있긴 한데 얘 같은 경우는 큼지막하게 이렇게 처음부터 나와버리기 때문에 따로 뷰파인더에 적응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진 촬영을 할 때 이 뷰파인더로 보게 되면 피사체에 집중하는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뷰파인더는 잘 만들었고, 그리고 눈에 닿는 밀착감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당히 좋아요. 자, 그리고 연사 속도입니다. 연사 속도 같은 경우는 기계식으로 하게 되면 초당 14장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자식 같은 경우는 초당 75장 뭐 그렇게 나오는데 일단 기계식을 많이 쓰죠.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계식을 상당히 많이 씁니다. 현재 메모리 카드가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로우와 그다음 파일 모드, 그러니까 JPG와 로우 파일을 동시에 저장하는 방식을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연사 모드를 돌려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과연 몇 장이나 찍을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로우 파일과 JPG 파일을 동시에 저장하는 거거든요. 와, 진짜 많이 찍네 이거. 일단 연사 지속 능력이 엄청납니다. 솔직히 이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네요. 기계식으로 연사 속도 초당 14장도 상당히 마음에 드는데 내장된 그 메모리 버퍼죠. 버퍼가 원체 크게 잡혀 있고 이미 처리 과정도 상당히 매끄럽게 되나 봐요. 그래서 연사 지속 능력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뭐 로우 파일만 한 게 아니라 로우 파일과 JPG 파일을 동시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해놨거든요. 그런데 엄청나게 많은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그 연사 지속 능력에 관해서는 이 카메라는 의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연사를 들어갈 때 미리 촬영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반셔터 누르는 시점, 그러니까 반셔터 누르고 한번 꾹 누르면 사진을 찍잖아요. 근데 반셔터를 누르는 시점부터 얘가 이미 사진 촬영을 하면서 저장을 시작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간을 포착해야 되는 그런 사진을 가지고 있는 촬영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와, 이건 진짜 매력적인 부분이에요. 이 연사, 지속 능력 어마어마하네요. 이건 진짜. 그리고 메모리 카드 슬롯은 2개입니다. 둘 다 UHS-2 메모리 카드를 탑재를 하고 있는데 CF 메모리 카드를 안 쓰는 건 어떻게 보면 제 입장에서는 좋아요. 왜 그러냐면 메모리 카드의 가격이 원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다른 카메라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조금 호환성도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SD 카드 UHS-2를 사용하는 거는 상당히 환영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보정의 관용도인데요. 보정의 관용도 같은 경우는 록 파일로 촬영을 하고 사진을 편집을 해봤는데 실제로 이제 안부 그리고 명부 컬러의 뭐 뒤틀림이라든지 뭐 밴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좀 보니까 전반적으로 보정을 했을 때 촬영자가 원하는 수준 정도까지는 보정을 할 수 있어요. 너무 과한 보정이 들어가게 되면 아무리 풀프레임 카메라라도 그건 못 버티거든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우리가 보정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상당히 매끄러운 그런 이미지 퀄리티를 잘 뽑아줍니다. 노이즈 억제력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JPG 파일에서 보여주는 노이즈 감소 기능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상당히 잘 작동하고 있고, 아예 뭐 디테일을 뭉개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디테일을 상당히 유지를 잘 해주면서 높은 감도에서 촬영을 하더라도 그 이미지 품질 자체를 매끄럽게 잘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JPG가 아니라 로우죠. 로우에서 촬영을 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당히 노이즈 억제를 잘 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센서가 작아가지고 너무 노이즈라든지 있는데 취약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사용을 해보시게 되면 노이즈 억제력은 정말 뛰어난 편입니다. 옛날에 저처럼 마포 센서를 사용했다가 실망을 하셨던 분들께서 한번 사용을 해보시게 되면은 확실히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AF 성능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위상차가 들어갔습니다. 저는 당연히 위상차는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게 아니더라고요. 파나소닉 그 카메라들 G9 마크 1 이런 카메라들은 위상차가 안 들어갔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파나소닉 유저분들도 사실 이걸로 넘어오려고 좀 고민을 하시는 게 위상차 AF 때문에 좀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간에 위상차 AF가 들어감으로 해서 전반적인 AF 성능 자체가 기존에 비해서는 확실히 많이 점프를 해버렸어요. 동영상의 동자도 모르는 사람이 그냥 카메라를 들고 자동으로 AF를 잡고 촬영할 수 있을 만큼 AF가 그냥 원활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촬영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쾌적하고 원활한 촬영을 보장을 해준다. 손떨림 보정 기능인데요. 손떨림 보정 기능은 진짜 말도 안 됩니다. 이거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말씀을 솔직하게 드릴게요. 사진을 제가 손으로 들고 얼마만큼 버티나 테스트를 해봤어요. 일단 손으로 들고 촬영했을 때 정말 신경 쓰고 안 흔들리는 게 3분의 1초, 6분의 1초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버팁니다. 이게 상당히 많이 놀랐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국립중앙박물관에 가서 우리가 포커스를 잡아놓고 가만히 있는 사람을,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움직이는 궤적을 찍는다고 할 때 그걸 찍기 위해서는 삼각대를 써야 되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전 카메라들 같은 경우는.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손으로 들고 찍을 수 있다는 겁니다.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원하는 사진을 삼각대가 없이 어느 정도까지는 찍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셔터 찬스를 놓칠 기일은 없다는 거죠. G9 마크 1이라든지 GH6라든지 그리고 파나소닉 S 시리즈도 있잖아요. 그런 카메라들을 안 써봤기 때문에 그런 카메라들이 어떤 손떨림 보정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저처럼 파나소닉 카메라를 한 번도 사용을 안 해보신 분들은 손떨림 보정 기능을 한번 경험해보게 되면 뒤로 넘어갑니다. 그 정도로 엄청난 손떨림 보정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손떨림 보정 중에 이 손떨림 보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 전자식이겠죠. 근데 이걸 켜게 되면 화각은 조금 잘 되긴 합니다. 그런데 거의 액션캠을 들고 촬영하는 느낌으로 손떨림 보정 기능이 이제 미친 듯이 작동을 해버려요. 그 화각이 좀 잘리는 부분이 아쉽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런 카메라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단점이 아니에요. 화각 조금 잘리는 거 인정한다. 거의 짐벌 들고 촬영하는 느낌으로 손으로 들고 그냥 편하게 찍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손떨림 보정 기능 하나만큼은 압도적입니다. 진짜 제가 목에 핏대를 이렇게 세우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 부분만큼 저도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카메라 같은 경우는 고해상도 이미지 모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러 장의 사진을 찍어서 이제 합성을 하는 거예요. 카메라가 자체적으로. 그 다음에 얘를 1억짜리 화소로 만들어줍니다. 사진 자체를. 그래서 이 기능에 대해서 솔직히 저도 조금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사용을 해보게 되면 이미지를 딱 확인해 봤을 때 용량은 되게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가로 픽셀, 세로 픽셀도 확실히 많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확대를 해도 그렇게 선명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2500만원짜리 화소를 그냥 이렇게 붙인 느낌이에요. 그리고 다이나믹 레인지 부스트를 지원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설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카메라가 자동으로 얘가 기능이 작동을 해버리게 됩니다. 낮은 ISO에서 컬러 정보를 가지고 오고 높은 ISO에서 노이즈를 가지고 오나? 아마 그럴 거예요. 그리고 이 카메라에는 라이카 모노크롬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라이카만이 가지고 있는 감성이죠. 흑백의 감성을 이 카메라에서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카메라에 잡았을 때의 느낌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기계적인 부분들까지는 물론 다르겠지만, 라이카와 일단 파나소닉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이제 연합이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라이카 모노크롬 기능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로 사진을 찍어보게 되면 경조 흑백에 상당히 대비가 강한 그런 흑백 사진을 잘 표현해 주고요. 찍어보게 되면 재밌어서 아마 계속 찍게 될 거예요. 흑백 사진 좋아하시는 분들은. 리얼타임 럿이라는 기능도 가지고 있어요. 컴퓨터로 이렇게 가져와 가지고 여기서 럿을 입히는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보면서 현재 상황에서 가장 어울리는 럿을 입혀 가지고 촬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동영상 같은 경우는 FHD 같은 경우는 240프레임까지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4K 같은 경우는 120프레임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최대 5.8K 30프레임까지 지원을 합니다. 다음은 발열입니다. 실내 온도 25도 기준으로 5.8K로 촬영했을 때 약 49분 정도 촬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똑같은 조건에서 4K 60프레임으로 촬영을 했을 때 1시간 9분 정도를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단자와 헤드폰 단자를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카메라는 SSD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작은 녀석에 엄청나게 많은 기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전부 다 쉽게 할 수 있게끔 잘 꾸며놨어요. 기능이 되게 많고 되게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는 부분들을 이 카메라가 되게 쉽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아까 전에 손떨림 보정 기능이 강력하게 작동하는 거라든지, 그리고 다이나믹 부스트 레인지가 작동을 하는 거라든지, 전반적으로 전문가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을 대폭 집어넣고, 그리고 그것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그것을 취미로 하시는 분들, 입문하시는 분들, 사진이나 영상에 대해서 지식이 많이 없으신 분들이 사용하기도 어렵지 않게끔 보조적인 기능들이 같이 따라오고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대표적으로 스팟 포인트로 AF를 잡게 되면은 그 부분이 확대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전문가스러운 그런 기능들을 죄다 몽땅 집어넣고, 그러다 보니까 카메라가 약간 묵직하게 느껴질 수는 있어요. 렌즈를 다른 걸로 바꿔서 테스트를 해보게 되면은 뭔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다른 부분들, 더 좋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좀 더 명확하게 보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뭐 사진이나 영상 같은 경우 품질이죠. 그런 부분들이 제가 샘플로 제공됐던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것보다는 훨씬 더 선명하고 또렷하고 명확한 그런 영상과 사진이 나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어요. 그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이 카메라 무조건 추천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카메라를 살까 말까? 저 카메라 성능이 어떨지 한번 좀 고민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성능 그냥 괜찮아요. 상당히 좋고 사진도 잘 나오고 이쁘게 잘 뽑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 카메라 자체가 가지고 있는 기본기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탄탄한 편이고, 그리고 되게 전문가스러운 기능들이 들어가 있지만 실제로 사용해 보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보조적으로 따라와 주는 편의 기능들이 원체 많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 그런 카메라가 바로 이 녀석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뭐 상당히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아요. 카메라 자체의 완성도는 상당히 높으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